시장에서 도를 쉬어야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용천도사입니다. 지난 4월 중순부터 바로 최근까지 시장에서 가장 많이 오른 업종이 어디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게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력설비 관련주들 최근까지도 중소형주들은 신고가에 도달하면서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나왔고, 실제로 제가 2주 전에 전력설비 관련주들 대부분 대세 상승이 임박했다고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그러면 현재는 전력설비 관련 중소형주들이 쉬어갈 때 현대일렉트릭이 보시는 것처럼 다시 한번 신고가에 도달하고 있는데, 우리가 큰 흐름을 열어놓고 본다면 아직까지 전력설비 관련주들 대세 상승이 나오고 있지만 적어도 이 테마의 종료를 의미할 수 있는 엔딩이 시작되지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은 아직까지 전력설비 관련주들 최소 한 차례 이상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릴 거고,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 많이 올랐는데 과연 어떻게 하면 이 테마 안에서 추가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상승이 뒷받침될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는 보시는 것처럼 구리 가격이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난 4월 같은 경우에는 구리 가격 상승이 금 가격 상승보다 가파르게 이루어지면서 구리 관련 ETF가 금 관련 ETF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4월 달에는 이스라엘과 관련된 전쟁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전쟁이 났을 때 안전자산에 자금이 쏠리면서 금값이 오른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사실인데, 그렇게 금값이 오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시대에 접어들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구리는 더 큰 상승을 이뤄내고 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전력설비 관련주들의 상승 모멘텀입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 상승보다 현재 시장에서 더 좋은 모멘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고도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력 소모량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걸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나 원자력 에너지 혹은 천연가스까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는 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고, 또 첨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력 소모량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면서 전기 소모량을 좀 낮춰간다는 계획인데 최소 올해는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은 앞으로 쭉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적어도 이번 하반기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전력설비 관련주들은 수혜를 보고 있지만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투자 금액을 줄이고 생산 금액을 높이고 있어요. 그만큼 생산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이 제조업들의 외형 성장성이 떨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구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테마는 조금 더 좋은 상승 모멘텀 혹은 상승 근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특히 보시는 것처럼 원자재 중에 가장 많이 상승하고 있는 건 역시나 구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력설비 혹은 전기, 전선 관련 중소형주들이 쉬어갈 때 보시는 것처럼 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그리고 대한전선 공통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대형주입니다. 중소형주들이 쉬어갈 때 다시 한번 움직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전선 관련주로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구리 재고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저가 추세를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은 우리나라에서 전력 설비를 대표할 수 있는 대형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중소형주가 쉬어갈 때 대형주가 움직이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순환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전력, 전기 관련주를 대체할 수 있는 테마가 없다는 게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입니다. 만약에 현재 전력 설비 관련주보다 더 좋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테마를 하나 꼽아보자면 사실 인공지능이죠. 근데 이 인공지능에서 세부적으로 파생된 테마가 바로 전력설비 관련주입니다.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의 외형 성장성을 제외하면 지금 당장 제조업들의 상승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되었고, 특히 이 제조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반도체 업종이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아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와야 올라줄 수가 있는데, 외국인의 순매수가 제한된 거시경제 상황 또한 현재 국내 증시에서 전력, 전기 관련주를 대체할 수 없는 상황을 강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리 가격 상승 전망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모멘텀으로 해석이 될 수 있고, 중소형주가 쉬어갈 때 대형주가 신고가에 도달한다는 건 우리가 단순한 움직임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니라 순환매고 결국 대세 상승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처럼 대형주가 하방 경직을 확보한 상태로 저가 추세를 높여가고 있다는 건 상당히 고무적인 선행성 지표로 해석이 가능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체 테마, 현재 시장에서 투자할 수 있는 테마가 제한적인 상황이라는 특징성으로 인해 대세 상승이 강제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체 테마의 부재로 인한 상승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염두에서 이 전력설비 관련주들을 앞으로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무래도 중장기적인 전략 혹은 최소 2주 이상은 보유할 수 있는 전략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지만, 적어도 지금 보여드리는 종목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외국인 순매수가 붙어주고 있고요.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관 순매수가 붙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개인 투자자만 사고 있어서 저는 조금 권장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공시 들어가 보면 시비 반응도 너무 많기 때문에 진짜 테마발로 올리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이 최근에 급등을 많이 준 종목이기도 해서 전선 관련주의 순환매가 다시 한번 중소형주로 돌아올 때 대원전선 또한 단타로 대응이 가능한 종목 중 하나지만, 결국에는 대원전선이 올라가면 가온전선도 같이 오를 거고, 아니면은 일진전기나 재룡전기처럼 조금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도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을 노려볼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전력설비 관련주 최소 한 차례 이상의 상승은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많이 오른 종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 손절 전략은 필수입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유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손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매수가를 잡을 수 있는 반면, 이 종목들은 아시겠지만 급등이 나오면 최소 10% 이상 날아갑니다.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매매들이 어려우신 분들은 대형주를 보셔도 되고, 대형주는 뭔가 안 끌린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저희 라이브 방송 실제로 당일날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 매매에 임하고 있고, 오늘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이번 주 혹은 다음 주까지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라이브 방송 5월달에 정말 한 종목도 빠짐없이 모든 종목 다 익절하고 있고요. 어제와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폴라리스 AI 한 종목만 해서 30% 이상 수익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라이브 방송 들어오는 방법 쉬워요. 여러분들 구독과 알람 설정 눌러두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단 한 번도 빠짐없이 8시 50분에 방송을 키고 있으니까 알람 보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같은 시간에 만날게요.